PV5는 과연 얼마일 것인가? 1700. 과연 과일가게 사장은 이 차를 어떻게 활용을 할까? 현장 밀착 취재를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를 왜 구매하셨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저희 가게에서 배달 물건을 실어오는 용, 제가 차박을 하기 위해 샀습니다. 지금 이분은 과일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서 이 화물차가 필요했었어요. 이거는 PV5의 카고 모델이고 패신저 모델은 따로 있습니다. 카고 모델은 이렇게 짐칸이 넉넉한 이 모델을 카고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카고가 적재량이 얼마나 되냐? 찾아봐야죠. 이 차는 최대 적재 공간이 이 차의 최대 적재량은 500kg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뒤에 적혀 있어요. 이 차의 전면부부터 보시면 되게 라인이 현대적이게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기존에 봤던 그런 국산차의 디자인과는 완전 다르죠. 기아에서 획기적인 디자인을 내놨습니다. 이 차는 전기차예요. 전기차고 충전구가 이 앞에 있습니다. 대박인 게 원래 보통 국산 전기차들 보면은 충전구 레버가 달랑달랑 거리는 게 있어요. 이 충전구는 아주 견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열리고 닫을 때는 한 번에 닫을 수 있고, 완속 충전할 때는 이것만 사용하고요, 급속 충전이 필요할 땐 DC 콤보까지 열어줍니다. 충전구가 앞에 있어서 전면 주차를 해야 되는 게 조금 함정이긴 해요. 조금 뒤에 있었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자, 휠 디자인을 보시면 이거는 커버예요. 테슬라처럼 이건 커버고요. 스틸 휠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16인치고요. 출고 타이어는 금호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규격은 21565 16인치고요. 자, 후면부를 보시겠습니다. 후면부도 되게 현대적인 디자인이에요. 이 램프를 보시면 요즘 차들답게 LED가 딱 들어오고요. 브레이크 밟았을 때 여기도 텔램프가 들어옵니다. 기아 마크가 이쪽에 있고요. 트렁크를 열 때는 왼쪽에서부터 열어야 돼요. 이쪽에는 레버가 없어요. 열면은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 문을 개폐해야 되는데 오른쪽 개폐 레버는 이쪽에 있습니다. 이걸 딱 당기시면 딱 열려요. 그래서 이게 고정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노란색 레버로 있는데 이쪽으로 제끼게 되면은 이렇게 한 번 더 열립니다. 그래서 90도로 열리게 되고요. 반대편도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자, 멀리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열리게 됩니다. 되게 편한 게 여기서 그냥 걸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발 딛고 올라가서 바로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차 바닥 옵션이 지금 일단 안 돼 있어서 그냥 이렇게 지금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제 옵션을 추가하게 됐을 때는 평탄화 룸 바닥을 하거나 아니면은 철판 바닥이 아니라 옵션을 추가했을 때 이쪽까지 마감이 되어 있는 바닥을 할 수 있다. 아, 그러면 여기 밑에가 되게 낮게 돼 있는데 이 정도 올라오게 되나요?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이렇게 올라오는 거랑 네. 그냥 안 올라오고 여기만 마감을 해주거나 둘 중 하나. 와, 그런 옵션까지 디테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밤에 어두워서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전등이 있어서 밝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이 엄청 부드럽게 쉽게 잘 열리는 게 일단 장점이고, 그리고 이쪽 문도 생각보다 무겁지 않고 가볍게 잘 열리는 거.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 이게 너무 두꺼워. 여기가 너무 두꺼워서. 그래서 이제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더 만들어져서 좋기는 한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너무 두꺼워. 근데 또 편한 거는 문 손잡이가 또 독특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 처음에 내가 이거 문을 열 때 손잡이가 어디 있는지 못 찾았어. 이게 적응되고 나니까 이게 편한 것 같습니다. 처음 타는 사람들이 이게 자꾸 뭐냐고 이제 계속 물어보는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이쪽 수납함이 총 세 군데, 세 곳으로 돼 있어서 생각보다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이쪽에도 스타리아처럼 수납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와. 아, 이쪽에 C타입이 있네. C타입이 있어서 이 밑으로 선을 빼는 거야. 안 찝히게 이 일로 선을 빼서 이쪽에 용품을 장착을 했을 때 액세서리 같은 거를 달 수가 있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쪽에서 뭐 충전을 한다든가 그런 용으로 좀 사용을 할 수 있지. 이쪽에는 비상식 타이어 키트가 들어있습니다. 이쪽 센터 페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쪽 아래에도 수납함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생각보다 꽤 많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안에도 공간이 있고, 이쪽도 이렇게 공간이 있다. 그리고 또 숨겨진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 뭔가 열 수 있는 레버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면, 오, 여기도 수납함이 있고요. 꽤 공간이 깊어요. 운전석과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수납함이 있습니다. 야, 이 PV5가 공간 활용 능력이 대박인 것 같습니다. 이쪽 뒤에도, 이 뒤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등받이 각도가 이 정도밖에 안 젖혀져서 차에서 좀 쉬는 거는 좀 무리가 좀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밀착하고 등받이 각도를 뒤로 젖히면
그래도 편안한 자세가 나오긴 해요. 이 조수석에서 쉬게 되면 더 각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PV5에서 제일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이 플레오스예요. 이 현대 기아에서 새로 적용한 플레오스입니다. 우선 터치가 엄청 부드럽고요. 거의 태블릿 PC 마냥 터치가 엄청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 공조 시스템도 다 터치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운전석도 통풍이 들어가고 조수석도 통풍이 들어갑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의 시야에 딱 맞게 들어옵니다. 드라이브 모드가 있긴 한데요. 에코 모드, 노멀 모드, 스노우 모드가 있습니다.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차가 미끄럽기 때문에 스노우 모드로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 SOS 버튼도 있고요. 한번 눌러볼까요? 누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룸미러가 없습니다. 그럼 뒤에는 어떻게 보죠? 뒤에는 볼 수가 없고 룸미러 모양으로 된 블랙박스를 사실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이 안 보일 때는 이 버튼을 눌러서 이 상태로 켜고 다니면 됩니다. 자, 이제 주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행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기차라 굉장히 차가 정숙하고 조용하죠. 이렇게 화물 버전에서 전기차가 나온 거는 일단 이 차가 지금 처음이지. 조수석엔 팔걸이가 없으니까 자꾸 이거부터- 이렇게 기대게 되네. 팔걸이가 운전석밖에 없어서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팔을 걸어야 돼요. 요 앞전에 타던 차가 스타렉스 디젤이었어요. 스타렉스 3밴. 디젤 그 화물차에 비해서 승차감, 정숙성, 경제성 모든 것이 지금 완벽하다. 어제 일단 급속으로 18,000원 충전을 했는데 바로 340km. 그것도 급속이어서 그렇지 완속이면은 더 저렴하게 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기차의 특성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무게가 바닥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승차감이 그래도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그리고 국산차 전기차가 승차감이 저는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화물차 타시는 분들 이 PV5를 한번 구매를 고려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이중 접합 유리가 또 들어가 있어서 생각보다 진짜 정숙하고 고속도로를 타고 최근에 서울을 갔다 왔는데 되게 조용했어.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뭐냐, 공명음이 좀 들린다. 아, 뒤에서? 공명음이 있어도 참을만해. 왜냐, 이 차의 가격이 1,700만원. 와, 1,700만원이라고? 일단 신차 출고가가 롱레인지 네. 4도어. 이게 3도어 타입이고 4도어 타입이 있어? 그렇지. 카고 기준? 이 녀석은 일단 4도어 4,500만원. 그리고 옵션은 딱 하나, 컨비니언스. 다른 옵션이 더 있는데 컨비니언스만 넣었어요. 다른 옵션을 더 추가를 하면은 어라운드 뷰나 이런 것들이 더 추가가 되는데, 아, 근데 이 차는 좀 커가지고 어라운드 뷰를 꼭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차는 안 넣은 걸로 알고 있어.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충전구가 앞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더 불편하고, 그래서 더 불편하지. 그렇게 산 이유는 그 전에 스타렉스가 아무런 옵션이 없잖아. 그래서 나는 그 차보다 이게 조금 더 작으니까 괜찮겠다 생각을 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운전 스킬로 옵션을 대체하겠다. 운전 스킬로 사실 돌파를 하려고 했는데 옵션 값이 한 6,70만원 밖에 안 하는데 그거를 빼먹은 내 자신이 답답하다. 지금 매우 후회 중입니다. 4,500만원짜리인데 일단은 보조금 받고 지자체 보조금 받아서 총 2,400만원 정도가 이제 깎인 거지. 거기다가 기아에서 한 130만원 정도 할인 들어간 거 있었고, 견적서를 제가 한번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2,100인데 이제 사업자들은 부가세 환급을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은 보조금 받은 후가 아니라 보조금 받기 전에 신차 가격에서 10%, 10%면은 450만원. 450만원 부가세 환급을 받았을 때 실구매가가 1,700만원. 그러면 가야지. 완전 그냥 고전데? 스타렉스 중고로 나도 한 1,700 할 것 같은데. 참고로 스타렉스를 한 5년 전에 5만 킬로 탄 거를 1,800만원에 사왔어. 1,700만원에 사서 이 가격에 탈 수 있다라는 게 일단 엄청난 메리트가 놀라운데? 있는 거지. 배달을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합니다. 맛있는 과일 한번 보세요. 맛있는 과일. 블랙펄, 딸기, 체리, 블루베리. 가게 이름이 뭐죠? 그린 마트세요? 가게 이름이 뭐라고요? 그린 마트. 자, 진정한 배달의 고수들은 이렇게 배달을 합니다. 굳이 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배달합니다. 배달 스킬이 장난 아니시네요. 저는 지금 7년째 배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배달을 마쳤고요. 이렇게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짐을 한없이 많이 실어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합니다. 밤에는 불빛이 들어와서 아주 좋습니다. 이제 주행을 이어서 리뷰를 해볼 겁니다. 이제 승차감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지금 2200km를 탔어요. 휠이 작아서 그런지 승차감이 확실히 괜찮습니다. 이게 휠이 16인치인가요? 16인치.
16인치인데 그 휠 커버가 있는 것 같았어요. 안에는 스틸 휠에 그 밖에 커버가 있습니다. 휠의 장점은 작아서 승차감은 괜찮은데 문제가 뭐냐, 무거운 짐을 많이 못 실어. 왜 그렇죠? 많이 실으면은 네. 뒤가 좀 주저앉습니다. 진짜 무거운 짐을 실으시는 분들은 PV5 오픈 포터나 스타렉스를 타셨던 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네. 주행 보조 시스템입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이 일단 요거는 네. 들어가 있고, 고속도로에서 이제 HDA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핸들 이제 조향 보조까지 들어가고 스마트 센스가 들어가 있어서 주행하기가 좀 굉장히 편하다. 이 차를 타고 장거리를 뛰는데 네. 저는 행복했습니다. 원래 스타렉스로 다니고 주행 보조 장치 하나도 없이 다니다가 이 신형 화물차를 탔을 때 최신식 시스템 이런 게 좀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장 또 궁금해하시는 점이 주행 가는 거리. 이게 풀충했을 때 470km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어. 470, 80km 정도 타고 진짜 많이 가는 거야. 포터랑 봉고 EV는 주행 가는 거리가 너무 짧아서 200km 왔다 갔다 하더라고. 겨울철에는 더 떨어지지. 그 차를 타고서는 장거리를 뛰기가 상당히 이제 힘이 든 거지. 전비가 지금 누적이 5.8이지? 5.8이면 진짜 잘 나오는데? 근데 이거는 운전 습관에 따라 다른데 저는 이제 약간 달리는 편입니다. 자, 저기 앞에 방지턱이 있는데요. 이렇게 넘을 때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화물차의 느낌이 전혀 나질 않습니다. 서 있을 때 이 정숙함, 오토홀드. 와, 디젤일 때는 진짜 달달달달달 들어왔었는데 전기차 타고 나니까 그런 진동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좋고 향후 5년, 10년 정도 탔을 때도 유지 관리가 매우 편합니다. 그렇죠. 엔진 오일 안 갈아도 되죠. 미션 오일 안 갈아도 되죠. 벨트 안 갈아도 되죠? 수리할 일 없죠? 소모품들 고장 그런 건 생각을 안 해도 됩니다. 다만 배터리가 고장 나버리면 문제가 되긴 하겠죠. 출시된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도로에 차가 안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출고가 되기는 하는데 네. 보조금 때문에 보조금 때문에 사람들이 다 출고를 안 받은 거예요. 못 받고 있죠. 저도 그래서 9개월 정도 기다려서 받았고 작년 7월 달에 계약을 하셨죠. 그래서 그런지 이 차를 이렇게 좀 생소하게 보시는 분들이 되게 네. 많습니다. 오, 경고등도 예민하게 잘 올려주고요. 실제로 저번에 배달을 하고 있을 때 50대 남성분께서 붙잡고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한 20분 동안 아저씨에게 구매 상담을 좀 해드렸는데요. 네. 이 차의 장단점 막 그런 것도 얘기해주고 차 안에도 막 문 열어서 보여드리고 아저씨께 재미나게 보여드리고 설명드렸습니다. 구매 상담까지 해드렸습니다. 이 개방감이 진짜 좋습니다. 그러니까 앉았을 때 무릎 라인하고 딱 떨어져. 근데 이 엄청 주차할 때가 되게 편할 것 같아. 바닥에 선이 다 보여서 이렇게 살짝 밑으로 내려봐도 저 바닥이 보이고, 이렇게 시야를 딱 올리면 바로 바닥이 보입니다. 이제 운전자를 교대해서 제가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어라운드 뷰가 없어도 괜찮은 게 후방 카메라도 되게 깨끗하게 들어오지만 앞에도 전방 센서가 돼 있어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전방 주차할 때도. 방금 후진을 했는데 시야가 너무 좋아서 사이드미러 시야, 그리고 후방 카메라 시야 이게 너무 좋아서 어라운드가 그렇게 필요 없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심한 요철인데 이런 거 지날 때도 아주 소프트하게 넘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전기차를 꽤 타봐가지고 원페달 편한 걸 알거든요. 화물차인데 원페달까지 있으면 평소에 시내 주행할 때 엄청 편하다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차를 계약을 하고 너무 오래 걸려서 하루라도 빨리 받고 싶은 그 마음에 직접 출고를 하러 경기 화성에 있는 화성 출고장으로 가서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둘이 같이 가서 이 차를 가지고 왔어요. 갈 때 스타렉스를 타고 가서 가지고 왔습니다.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께서는 탁송으로 받는 방법도 있지만 막상 또 직접 가서 출고장에서 차를 받아오는 그 맛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이게 차가 크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원래 잘 만든 차들은 차가 작게 느껴져야 잘 만든 차라고 하거든요. 지하차장은 천장이 높이 제한이 있어요. 근데 이 차는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다 들어갑니다. 이 차는 배달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지하차장에서도 공회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기차기 때문에 배기가스가 배출이 안 돼서 정말 친환경적이고 인체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경찰차로도 활용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